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래의 자동차라 불리던 전기차가 이제는 도로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공격적인 라인업 확대, 그리고 소비자들의 친환경 요구가 맞물리면서 전기차는 더 이상 일부 얼리어답터만의 선택이 아닌 보편적 선택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의 대규모 확산은 단순히 교통수단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300만 대 시대가 도래했을 때 과연 전기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충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지금의 전력 인프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의 전기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며 전기차의 미래가 과연 장밋빛일지 아니면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것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보급 확대의 현실을 짚어봅시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10%를 넘어섰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마다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1000만 대 시대를 열었고 유럽 역시 강력한 환경 규제로 내연기관 퇴출 일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도 뒤처질 수 없기에 전기차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차량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전력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한 대를 충전하는 데 드는 전력은 일반 가정의 하루 전력 소비량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즉, 전기차가 수백만 대 단위로 늘어나면 기존의 가정산업 상업용 전기 수요에 더해 엄청난 전력 수요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나라 전력 체계는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한국전력은 매년 수십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보다 싸게 공급해온 결과인데 이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충전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본격적으로 더해지면 적자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 전기세 인상입니다. 지금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억누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현실화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한때 심야 전기차 충전 할인 요금제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급증하자 심야 전력 수요가 오히려 과부하에 걸리며 전력망 안정성이 흔들렸고 결국 할인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치솟던 시기 주 정부가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당분간 충전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전기차 확산은 분명 필요하지만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소비자 부담으로 전기세 인상 압박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세가 오르면 전기차의 경제성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유지비가 싸다는 점입니다. 기름값은 리터당 1,700원을 넘나들지만 전기차는 충전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경제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기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보다 30%, 50% 전기세가 오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루에 50km를 주행하는 전기차 운전자의 월 충전비는 지금의 2배 가까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소비자들은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하이브리드나 가솔린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물론 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전기세가 오른다 해도 여전히 기름값보다는 저렴하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급속 충전소를 자주 이용하지 않고 심야 시간대 완속 충전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는 여전히 내연기관 대비 유지비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심리적 체감입니다. 전기차가 싸다는 인식이 사라지는 순간 구매 매력도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에서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만약 비싼 전기세 시대가 열린다면 가솔린 자동차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세계 각국이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내연기관차 부활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은 언제나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되자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비싼 충전 요금과 충전 인프라 불안정 때문에 소비자가 다시 내연기관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흐름도 관찰됩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주춤하자 하이브리드 판매가 전년 대비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이 40%를 웃돌고 있는데, 이는 충전 인프라 부족과 전기요금 불안정 속에서 하이브리드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소비자 인식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나타나는 흐름은 한국 역시 전기세가 크게 인상될 경우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부활을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충전 스트레스, 주행거리 불안, 그리고 충전비 인상 우려가 겹치면서 하이브리드가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한국 역시 전기세 인상이 본격화되면 소비자들이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로 눈을 돌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첫째, 재생에너지와 원전 확대를 통해 전력 생산 단가를 낮추려 할 것입니다. 둘째, 전기차 전용 요금제를 도입해 충전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전기차 충전에 한해 할인된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배터리 기술 혁신을 통해 충전 효율을 높이고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가는 기술을 보급해 소비자의 불만을 줄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전기차가 싸다는 공식이 깨질 수 있고, 그 순간 시장의 판도는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전기세가 지금보다 2배로 오른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전기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가솔린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전기차 300만 시대는 분명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올 전기세 인상이라는 그림자는 우리 모두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결국 소비자,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